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첫째를 임신 중인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이랑 둘이 재미나게 사느라고 별로 아기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 또 우리 남편도 아기 없이 평생 둘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아기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 3년차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께서 아기를 언제 갖느냐고 맨날 말씀하시더니 그 이후엔 좀 조용해지시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임신한 거 아주 좋아하시고요. 엄마가 지금에서야 말씀하시길 그동안 둘이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옆에서 너무 잔소리하면 우리 마음 아플까봐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임신한 게 싫은가 봐요. 원래 시누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정말 말하는 게 짜증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우리 신랑보다 나이가 10살 넘게 많아서 우리 신랑한테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결혼을 허락할 수 없느냐느니, 결혼식 때 자기 애들 입을 옷을 사주라느니, 결혼 후에도 왜 맨날 가족들끼리 저녁 먹을 때 늦게 오냐는 둥,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시누이네 조카들 보러 안 놀러 온다는 둥, 시누이 보면 별로 달가워하는 얼굴을 하지 않는다는 둥, 그 입에서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얼굴에 티가 많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잘 참고 지내는 성격이 아니라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남편 보고 시누이 그딴 소리 하는 거 짜증나고 듣기 싫다고, 앞으로 나랑 시누이랑 부딪히게 하지 말라고 말했죠. 남편이 누나 보고, 누나 자꾸 그런 소리 하면 괜히 사이 멀어져. 지금 나는 누나보다 와이프가 더 소중하니까 우리 와이프 불편하게 하면 앞으로 누나 안 볼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진짜 1년 동안 누나네 있을 때 시집에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누이가 대놓고 싫은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조금씩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랑 누나네 가서 임신했다고 얘기하니까 시누이 하는 소리가 과간이에요. 아기 가지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앞으로 우리 인생은 없다.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지내.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니기도 힘들고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잘 생각해 본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7년 만에 임신한 부부한테 할 이야기인가요? 7년 동안 생각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잘 생각해보라고요? 그러는 자기는 왜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요. 그 이후로 짜증나서 누나한테 또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 몇 달 후 시아버님이 누나네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부탁하시는 거라서 가서 밥을 먹는데 저보고 임신 중인데 아픈 데는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었다고 말하니까 다들 그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열받게 하려고 물어본 것인지 원. 그러더니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자기 아들 하계회 때 찍은 비디오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는 우리가 애들 갖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자기 아들을 신경 쓰라고 하는지, 조카가 와서 같이 보자고 하는데 아기가 무슨 죄냐 싶어서 웃으면서 같이 봐주기는 했죠. 그동안 조카들한테 쓴 돈이 많습니다. 시누네가 좀 힘들어서 돈을 따로 안 받고 그냥 데리고 놀러 나가면 사주고, 그럴수록 시누이는 대놓고 바라더라고요. 조카딸 생일 도와줄 건 없느냐니까 집에 오기 전에 주문한 케이크 좀 찾아와 달라고. 가보면 결제 다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케이크도 제일 비싼 거 주문했더라고요. 우리가 돈 내고 가져다 주면 고마워, 이게 다. 케이크 값은 어디로 간 것인지 크리스마스 땐 연락이 옵니다. 조카들 필요한지, 또 조카들 생일 선물 해주나 물어보면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하고, 이건 너무 대놓고 이러니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우리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솔직히 지금까지 해준 거 정말 아깝습니다. 똑같이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서 해준 건 아니지만 정말 자기는 우리한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얄밉네요. 애기 거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원래 시누이들 다 그렇게 짜증나고 얄밉게 하나요? 그냥 안 보고 지내는 게 상책인가 봐요.
앞으로는 조카들 거 챙겨주지도 않을 거고요. 최대한 서로 발길 자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정말 시누이만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네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지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조언을 받아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조카애들 아무리 예뻐해줘봤자 크면 자기 엄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조카들은 앞에서 예뻐해주고 절대 뒤에서 예뻐해주지 마시길요. 예를 들면 뭐 필요한 거 없나 묻지 말고 알아서 해주고, 시누이가 조카들 뭐 필요하다 뭐 하다 그러면 저희도 첫 출산이라 들어갈 곳이 많네요 하세요. 뭐 물려주려고 생색 내면서 하면 웬만하면 저희가 사려고요 하시길. 어떻게 자기 새끼만 예쁜 줄 아나요? 시누 참 너무하네요. 댓글이.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요. 대화로 풀어보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무조건 얼굴 보기도 싫고 시누이가 하는 얘기 듣기도 싫으니 남편이나 닥달해서 안 부딪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뒤에서 앓는다고 시누이가 알아주나요? 직접 시누이 기분 상하지 않게끔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미워 죽겠니 해도 남편 친누나고 내 시댁 식구인데 아무리 밉상이라지만 짜증나고 얄밉다느니 안 보고 사는 게 상책이라느니 이런 말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혹시라도 남편이 이거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꼴 아닌가요? 전 남편한테 징징댈 문제가 아니라 시누이랑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연. 이혼하면 와이프 생활비는 내줄 수 없다는 남편,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남편 지인 이야기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요.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남편 아는 형이 이혼을 앞두고 자녀 양육비 문제가 있는데 남편의 말이 정말 소름 돋아요. 그 부부는 올해 3월 어린이집 가려는 26개월 아이가 있으며 4월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혼하려는 이유는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남편입니다. 결혼하면서 소개받고 저도 낯선 곳에 와서 언니, 동생 하면서 자주 보고 이야기를 해서 사정을 잘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육아 휴가랑 재택을 사용하여 12개월만 집에서 키우고 다시 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도 시댁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언니 눈에 아이가 밟혀 24개월까지만 키우고 다시 일하자 했지만 둘째를 가지게 되어 둘째 어린이집 보내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지 하며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현재 양육비 들어가는 아이는 한 명이니 50을 줄게, 그리고 둘째 나오면 50을 더 줄게, 그 이상은 나도 못 주고 너도 엄마니까 너도 육아 비용에 보태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니가 말하기를 아이가 뱃속에서 갓 태어나서 해줘야 되는 걸 당신이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건 반반 못하니 양육비를 더 받을게. 게다가 아이가 돈만 있으면 크는 게 아니라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낳고 바로 일을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럼 애 두고 가라. 내 돈으로 당신 생활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제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생활비를 주는 건 아이지 엄마가 아닌데 여자들은 양육비 뜯어서 자기들 쓰려고 그런다. 아이 하나당 50 주면 되고 엄마도 아이 키우는데 양육비 나머지 절반 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언니가 육아 휴직 동안 키우고 복귀하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시댁에서 부탁하기도 하고 둘째 임신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엄마가 어떻게 아이 임신한 채로 아이 갓 낳은 채로 일을 해서 자기 밥벌이에 아이 양육비까지 낼 수 있어? 임신하고 낳는다고 망가진 몸 회복되는 기간도 있는데 남편은 그런 거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데 라고 하니 그게 싫으면 조용히 남편 말 잘 듣고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이를 키워야지. 저 형은 아이는 부모님께서 봐주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현재 아쉬우는 건 애 엄마지. 아쉬운 사람이 따라야지 라고 하더군요. 오빠 너무하네. 그건 너무 애 엄마한테 배려 없는 행동 아니야? 아무리 헤어지는 상황이라도 오빠는 나한테도 그럴 것 같고 여동생이 저런 상황이 돼도 그럴 것 같아? 우리는 당연히 안 그러지. 그리고 우리 땡땡이가 저런 상황이면 아이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서 키우고 땡땡이 생활비랑 나머지 양육비는 우리 부모님께서 땡땡이 일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지. 나도 도울 거고.
거기다 우리 땡땡이는 시부모님한테 잘할 아이라 걱정 안 한다. 애초에 형수님이 아이 키우면서 요새 여자들처럼 남편에게 공동육아 이야기하면서 친정에만 아이 보여주려고 해서 이 일이 그렇게 된 거다. 오빠가 지금 하는 말 무섭게 들린다. 내가 아이 낳고 일을 못하게 되는데 오빠 말 시댁 말 안 들으면 저 언니처럼 될 것 같다. 나는 외동이고 엄마도 일하고 계셔서 육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아니 그럼 저 형이 이혼한 마누라 생활비도 내줘야 하냐? 그건 아니지. 와이프 생활비가 아니라 최소 3개월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벌어서 절반 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이기적이야. 아빠는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몸이 망가진 게 없는데 엄마는 직장 그만두고 몸도 망가졌는데 그건 어떻게 반반하냐. 저 언니는 자기 남편이랑 비슷하게 벌었던 사람인데 경력 중단, 몸 망가진 거는 언니 혼자 감당하는 게 억울할 것 같아. 그건 여자만 아기 낳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나 오빠랑 이야기하니 임신하기 겁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체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놀랬네요. 남편에게 오빠가 그런 생각이라면 나는 여자 입장에서 임신하기 겁난다. 오빠가 아기 돌보기 위해 직장 2, 3년 그만두어서 경력 단절됐다가 갑자기 이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내가 월 50 줄 테니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억울한 상황 아니냐. 몸이 망가졌어도 그동안 집에서 열심히 육아하며 살림을 병행했는데 돌아오는 게 내 친정 안 돌봤다, 사이노를 못했으니 이혼하자 해버리면 일 포기하고 가정을 돌봤는데 오빠의 그 노력은 다 뭐가 됐냐? 그 기분이 어떻겠냐? 나는 오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출산하기 무섭다 하니 미안하다고. 혹시 제가 임신하게 되면 자기가 먼저 육아휴직 플러스 1년간 휴직계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2년 가까이 돌보겠다고 하네요. 저는 아기 3세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그때 육아휴직을 해서 애기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시간 얼마 안 되겠지만 그때 몸 관리 더 하고 싶은 공부도 더 하라고 하네요. 몸 망가진 보상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된다는 게 처음엔 좀 그랬는데 한참 설명하고 나면 답은 느린데 행동이 바뀌는 게 보여서 내 말을 듣고 생각해서 행동하는구나 느껴요. 예를 들면 결혼 후 초반에 저한테 시댁은 가족이니 봐야 되고 처가댁은 뭔 가족 같은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자기 부모님만 챙기려고 해서 설명하다 싸우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처가댁 먼저 보고 시댁 보러 가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중이고요. 선물도 이제는 양부모님 똑같이 준비하고 저 모르게 친정 엄마에게 전화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장모님에게 전화해보니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고 나도 모르게 나를 낳아본 부모님만 챙기게 되는데 초반부터 너는 우리 엄마한테 먼저 전화하고 장모님보다 우리 엄마가 가까이 사신다고 먼저 챙기고 그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마워. 그리고 네가 하는 노력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사과하는 게 느려서 그렇지 행동이 먼저 바뀌는 게 보여서 그래도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 언니 남편이 시댁에는 애 안 보여주고 친정에만 보여준다고 표현한 건 출산 직후 언니 몸 제대로 회복하라고 친정 어머니가 거의 3달 정도 집 청소에 언니와 아기 케어에다 사위 일하는데 잘 못 먹고 다닐까봐 식사 챙겨주려고 오셨어요. 언니가 결혼할 때 남편 부탁으로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에 집을 구하고 2년 넘게 일주일 중 하루 이틀 빼고는 시댁을 봤으니 멀리 살아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정 어머니가 언니 몸 회복하는 동안 와 있어도 괜찮겠다고 하신 거예요. 남편이 먼저 장모님 오시게 하자고 했고요. 평일에 계시다가 주말에는 사위 불편하겠다고 집에 가셨고요. 그런데 평일에 장모님이 계시니 언니 남편도 눈치 보이고 시댁도 마음대로 못 왔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째부터는 시댁에서 도와준다고 언니 친정 어머니 가시게 했는데 시댁에서 도와주시는데 언니가 어떻게 쉬어요. 아기 케어, 남편 챙김에 더해 시부모님 식사까지 매일 다 준비하고 나니 언니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조금 클 때까지 언니가 혼자 돌보겠다 했는데 친정만 아기 보여주고 시댁을 안 보여준다, 아기 돌봐줘서 집에서 힘들게 없는데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못한다고 욕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니 육아휴직을 1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직장이었고 남편과 비슷하게 벌었지만 아기 2살에 집에 엄마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남편과 시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육아휴직 말고 다른 방법으로 1년을 휴직했는데 둘째가 생겼습니다. 언니 남편이 언니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못하게 했었거든요. 저 보면 일 그만둬야 된다. 저희 남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남편이랑 많이 싸웠었고요. 남편도 저런 상황 다 알고 있고 저희 시부모님도 그 집을 아시는데 참 남편과 시댁이 참 너무한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자기가 객관적이라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제 마음이 먹먹해져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읽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순이 부부간의 대화나 분위기나 인성은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생각보다 순이님의 남편이 여기 댓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남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저 같으면 각서라도 해서 종이에 받아 놓을 것 같습니다. 아이 낳으면 휴직 어쩌고 한 거랑 혹시라도 이혼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날짜랑 지장이요. 나중에 손해보지 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